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북한과 미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청와대가 내린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고 서울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 안보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두 정상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네. 대한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 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뭐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교류 협력 이런 분야보다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를 직접적으로 의제화하는 네네. 안보 대 안보 교환 모델로 가고 있다. 네. 예,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유가 이제 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해달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건 못한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판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는 일종의 어떤 경제와 안보의 교환 모델인데. 네. 이번에 이제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 의제로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제 갖고 있는 프레임하고 좀 맞아떨어져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실 북한도 경제 제재 할 테면 해봐라 이러면서 경제 제재는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최근에 정리를 했고 네네.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 북미 간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종전선언,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이런 안보 의제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점진적인 협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미국에 보여주느냐 이런 네. 문제로 해가지고 협상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정원도 뭐 한 몇 주 안에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하지 않는다. 북한이 지금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달한 것 같은데 올해 안에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급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어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수 있을까요? 실무 협상에서. 네. 네, 역시 하노이 회담은 실패한 회담으로 건너뛰고 네.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게 이제 작년 6월 아닙니까? 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항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네. 그게 4개 항이 북미 관계 개선, 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네. 그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네. 네 번째가 미군 유해 송환입니다. 그랬죠. 네. 예, 이게 이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비핵화와 평화 체제는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6월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하노이 회담도 실패한 거 아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계속 더 구체화하는 문제가 논의됐단 말입니다. 네네. 이것은 합의된 4개 항을 앞으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비핵화하는 핵심 의제라는 걸 재확인했고요. 그런 만큼 이후의 협상도 실무회담보다는 정상회담에서 끝판을 볼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네, 2, 3주 내에 실무회담은 열리겠으나 네네. 여전히 북미 간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실무적인 단위가 아니라 탑다운. 네네. 정상에서의 단위가 역시 북미 관계를 푸는 어떤 핵심 단위라는 것이 네.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회의 내지는 네. 어떤 합의서 도출 이런 것들이 실무회담의 의제가 된다면 나중에 정상회담으로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3년간 무기 구매 계획을 밝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구매한다는 계획일까요? 예, 그건 이미 지난달에 국방부가 발표한 중기 국방 계획에서 네네. 앞으로 국방 예산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네네. 그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다. 지금 이제 앞으로 들어올 무기가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이제 곧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F-35 한 대 가격이 거의 1,200억 원에 달하는 이 첨단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40대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 네. 그 외에도 그 이지스함도 추가 건조하다 보면 그 전투 체계는 또 미국에서 도입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육군이 도입한 아파치 가디언 헬기 네. 뭐 등등 해가지고 거의 뭐 전 세계 미국 무기 도입의 탑3가 대한민국입니다. 음. 그런 만큼 막대한 국보가 유출된다는 것을 네. 이 우리 국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력을 차단하려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술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무기 구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테니 예. 방위비 분담금 더 많이 내라고 하지 마. 이런 게 지금 기본적인 메시지잖아요. 사실 방위비 분담금 그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뭐 많다면 많지만은 무기 구매 금액에 비해서는 5분의 1도 안 돼요. 무기 구매가 워낙 조 단위로 올라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사업만 해도 조 단위인데 네. 그 수없이 많은 사업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메시지죠. 방위비 분담금 말하지 마라. 음. 그 5배, 6배가 넘는 걸 무기 구매로 그 하고 미국한테 있으니. 네. 해줬고 또 평택 미군 기지 100억 달러 들여서 해줬다. 네. 아니 그런데 뭐 저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갖고 뭐 올려란 말이라 그러냐. 음. 이런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술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분담하는 방위비가 지난 3월에 이제 그 합의한 게 1조가 조금 넘는 1조 389억 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 국민의 심리적 저지선이 1조 원 돌파하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예.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조 원을 넘어서는 이 비용을 어쨌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미국이 얼마나 더 올리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은 5배 더 올려라 그래.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네, 네. 네, 비현실적인. 아니 네. 그 돈 줘봤자 쓸 데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우리가 50%그 주둔비를 부담하는 거니까 네. 설령 그 주둔비를 다 준다 해도 2조 원이에요. 음. 그리고 그것도 법적으로 다 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군 봉급을 한국 정부 예산에서 줍니까? 그렇죠. 네. 아니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가 자기네 나라 군인 월급을 남의 나라 보고 달라 그러는 나라가 이게 격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차피 줘봤자 네. 그 은행에서 이자놀이나 할 거란 말이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남는 돈이 있어서 이자놀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억지 주장, 이런 정말 후한무치한 주장을 우리가 사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굳이 올려주려고 하면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을 하든가. 네. 그 뭐 이런 정도는 정도의 추가 소요가 있으면 그 정도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네. 그걸 저희가 응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소미아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도를 따르면 한미 정상은 다른 얘기는 다 했어도 지소미아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예, 미국 국무부 국방부가 지소미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관심 바뀐 것 같아요. 그 지소미아 이게 어쨌든 국방부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도 본인의 입으로 불만을 표출했죠. 굉장히 예. 실망스럽다. 그리고 대변인도 뭐 네. 트위터에 글 올리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도대체 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은 이 보수가 두 종류의 보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쟁을 하는 보수. 음. 동맹을 중시하고 군사력을 중시하면서 네. 중국을 그 압박하고 견제하겠다는 네. 미국의 전통적 보수가 있는가 하면 트럼프는 거기에 속하는 보수가 아니라 경제하는 보수. 아무리 경제. 총칼 많고 군사력 많고 해외 파병 많이 해도 다 소용없다. 네. 결국은 돈이다. 이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무역 전쟁으로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 하는 그 트럼프의 그 속성은 완전히 경제 편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미국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사실은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싶어해요. 원래 네네네. 집권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맹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니까요. 네. 온 동맹의 규범이랑 규범은 다 부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군사 문제도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제적 문제로 환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진중권 교수가 탈당계를 냈고
정의당은 탈당하지 말아달라며 지금 붙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진중권 교수는 왜 나가려고 하고 당은 왜 잡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네. 진중권 교수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설명할 수는 없고 또 당원 가입 문제는 개인정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태까지 언론에 확인을 안 해주다가 워낙 취재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는 조국 문제가 포함된 건 맞다. 네. 그거는 진중권 교수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 네네. 근데 당 지도부가 만류를 하면서 아직 탈당계 처리가 안 된 상황이고 당적은 유지하고 있다. 그건 진중권 교수도 본인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뭐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뭐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당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이 지도부까지 나서서 만류하는 이유가 뭔가요? 궁극적으로? 아니, 진 교수야 이제 민노당 때부터 그 진보정당하고 오랜 역사를 가져가셨던 분이고 그렇죠. 네네. 또 워낙 기여하신 바가 크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 마당에 사실 그 당원 가입이야 탈퇴 이런 건 본인 자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아무리 조국 문제가 중차대하다 할지라도 네. 또 지금 최근에 우리 당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을 그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해서 당 지도부가 직접 네. 설득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런 만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네. 진 교수와 함께 하겠다는 네.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꼭 붙잡길 바라고요. 예. 예, 지금 어찌됐든 조국 장관 건으로 이른바 데스노트 건으로 인해서 정의당의 안팎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건도 사실입니다. 이 심상정 네, 대표도 참 난감해하는 표정이 그냥 읽혀지는데요. 예.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아니 사실 뭐 저희가 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 임명이야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네. 그런데 왜 정의당이 이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아쉬움도 원망도 많이 하지만 또 반성도 많이 해요. 네. 우리가 조금 더 결단력 있고 그 선명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러는데 시간을 이제 결정하는 데까지 많이 좀 끌었다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아쉬워하시고 확실한 자기 주대 소신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반성합니다. 또 심 대표께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 5453번님이요. 김종대 의원님 질문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내년 총선 관련해서 내부 계획이 있으십니까? 끝났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국민 경선제를 채택하겠다는 안을 당내에서 검토 중이고요. 네네. 오로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네. 진성당원 체제가 자랑스러운 전통인 건 맞지만 네. 그것을 넘어가지고 국민과 함께 선거를 하는 그런 네. 새로운 혁신적인 선거 경선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